노느라 지쳤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코스, 그야말로 개꿀 해자 공간.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우리 가족은 빨간 날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게 루틴. 이번 6월의 휴일에도 당연히 가족 여행을 준비했는데, 아빠, 나 이번에 공부할 게 좀 많아요. 언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그럼 난 집에서 애들 챙겨야겠어. 예전 같으면 개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뭔지 모르게 살짝 서운한 기분. 괜히 보란듯이 더 재밌게 놀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다행히 오늘 갈 곳은 그 목적에 딱 어울리는 곳. 테마파크, 워터파크, 수상스포츠, 모터스포츠, 그 모든 시설을 한 군데에 모아둔 가족여행 성지.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아는 분들만 간다는 그곳, 증평 벨포레 리조트예요. 정말 놀거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만 고르는 게 중요한 곳. 제가 종류와 금액과 장단점까지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마지막엔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증평 벨포레의 엄청난 자랑까지 이번 영상에서 싹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벨포레 리조트는 부지가 워낙 넓어서 주차는 당연히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뀌었네. 그 이유는 투숙객이 아닌 분들도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리조트 투숙 예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안쪽으로 진입. 지체할 틈 없이 첫 번째 놀거리부터 만나볼게요. 그건 바로 놀이공원. 리조트 가운데 움푹 파여있는 저수지 옆에 놀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매직 스윙의 보급형 버전 슬라이딩카, 범퍼카의 미니미 버전, 회전목마 쪼꼬미 버전, 안 그래도 조그만 미니 기차의 조금 더 작은 버전까지.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추천할 놈이 2가지 있어요. 먼저 바이킹. 다른 것들이 워낙 시시해서 방심하게 되는 놈. 제 딸들 역시 전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탔었는데 올라갈 때 손을 위로 들면 재밌어요. 자, 만세. 만세를 못하겠어요. 아빠, 끝나려면 멀었어요. 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타던 바로 그 바이킹. 은근히 재밌고 운영시간도 길어요. 근데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서 신중한 탑승이 필수.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천할 놀이기구는 언덕 위에 있어요. 엄청난 경사의 오르막길. 다행히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쪽에 UFO 회전 그네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UFO. 숲속의 공기가 시원하게 스쳐가는데 어지럼증에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근데 3회권이랑 5회권이 있네. 저렴하게 저거 사자. 5회권은 25,000원, 5로 나누면 한 번에 5,000원. 근데 놀이기구 절반이 5,000원. 이거야말로 고도의 호갱작전. 개인적으로 6,000원짜리 UFO 회전그네 그리고 바이킹 탑승을 추천하니까 인원과 사용 횟수를 합쳐서 계산한 다음 3회권과 5회권을 끊으시면 돼요. 3회권으로 셋이 함께 타는 것도 싹 가능. 그리고 여기 놀이공원은 시작일 뿐. 바로 두 번째 놀거리 미니 골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스 디자인도 괜찮고 분위기도 예쁜 공간. 가족 여행객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나이샷. 타이거 우즈 코스프레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성인용 골프 코스는 따로 있어요. 물론 전 골프 레슨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항상 지겨워서 실패한 활동적인 인간. 바로 세 번째 놀거리를 만나볼게요. 마리나 클럽. 여름 시즌에 운영하는 일종의 가평 바지 같은 곳. 이야, 이거 겁나 빠른데? 잘 잡아. 젖으면 안 돼. 안 젖는 건 불가능. 바나나 보트나 플라이피시나 12인승 제트보트까지 뭐든지 타고 나면 증평 저수지 물로 샤워 가능.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너무 알다잖아. 그런 분들을 위한 네 번째 놀거리, 사계절 썰매장이 있어요. 튜브를 가지고 무빙워크 탑승. 정상으로 올라가면 직원분들이 팽이 돌리듯이 획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첫 번째 언덕에서 점프. 엉덩이 쿵. 다시 빠르게 미끄러지다가 점프. 한 번 더 쿵. 재미면에선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평일 13,000원, 주말엔 17,000원. 그러니까 이 사계절 썰매는 반복 탑승이 가능한 체력 좋은 분들만 무제한 이용권 이용해서 타는 게 꿀팁. 그것도 좀 비싼데.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5번째 놀거리 마운틴 카트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해도 좋아요. 카트를 타고 산길을 운전하는 재미. 매번 마리오 카트로 경쟁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딱일 것 같은데 바로 문자 하나 전송. 다들 벨포레 왔던 거 기억나지? 바이킹 탔던 데 있잖아. 그쪽에 카트가 새로 생겼어. 근데 문자에 답이 없네. 잠깐 핸드폰 보다가 차를 타고 프론트 근처로 이동했어요. 그쪽에 6번째 놀거리가 있습니다. 웰컴 센터 아래쪽에 벨포레 가든. 꽃 좋아하는 우리 엄마는 사진 2,000장도 거뜬할 것 같은 곳. 무엇보다 주말과 공휴일에 정원 해설가분이 안내를 해주세요. 2387세 꿈말은 날 사랑하는 당신보다 깊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기억해뒀다가 써먹으시면 좋겠죠?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메모 핸드폰에 적어두는데 그때 옆쪽으로 보이는 7번째 놀거리 미디어 아트 센터가 있어요. 하지만 아르떼 뮤지엄과 영종도 르스페이스 같은 곳 아니고 유아들 놀이터가 마련된 보급형 키즈 카페 느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만한 놀거리예요. 물론 이제 제 딸들은 이런 거랑 작별한 지 오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3시. 이제 체크인을 해볼게요. 번호표 미리 뽑았어? 체크인 시간 맞춰서 간 거야? 번호표 뽑을 필요 없고 웰컴 센터에 갈 필요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좋은 방을 배정받기 위해서 리조트에 일찍 오는데 여기 벨포레는 체크인 전에 이미 객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약한 순서대로 고층부터 배정이 되는 시스템.
모바일 체크인하면 현관 비밀번호가 문자로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조식 예약한 분들 쿠폰 받으러 가는 경우 아니면 프론트에 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놀다가 모바일 체크인하고 비밀번호 받은 다음 바로 객실로 향하면 돼요. 제가 예약한 객실은 35평 객실. 구조가 정사각형으로 널찍해요. 거실에 파란 소파, 탁자, 건너편에 TV가 있고 부엌 공간도 이어져 있어요. 4인용 식탁도 보이고 찬장에 식기류도 준비되어 있지만 취사 도구는 없습니다.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커다란 냉장고가 전부. 냉장고 안에 물 4병이 있지만 미니바에 커피나 티 종류는 놓여있지 않아요. 방으로 들어가면 침실은 넉넉하죠. 싱글 침대 2개에 TV가 하나 더, 안쪽으로 세면대와 화장대, 옷장 속 여분의 침구까지 6인까지 이용 가능한 객실이에요. 화장실은 하나뿐이지만 욕조도 있고 비데가 딸린 변기까지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객실의 가장 큰 장점은 널찍한 테라스. 뷰가 진짜 시원하죠. 멀리 보이는 산자락, 푸른 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예요. 빨리 물러가요. 제 딸들 목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여기 35평 객실 한쪽으로 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연결된 방을 분리한 형태예요. 즉 이 문을 열면 50평대 객실이 되는 방식, 그리고 침실만 분리하면 가장 작은 객실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벽간 소음에 취약한 게 커다란 단점. 물론 50평대 객실을 예약하면 벽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시끄럽다 그러면 안 되지.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 8번째 놀거리를 만나볼게요. 커다란 엔진의 굉음, 무려 국내 유일 국제 카트 경기장 모터 아레나예요. 전문 선수들은 물론이고 일반 고객들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1인승도 가능, 2인승도 가능. 티켓은 최대 3회까지 패키지를 판매하는데 인기가 꽤나 많아서 주말에 매진되는 날도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속도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용이 필수. 그렇게 커다란 자동차 소리 사이로 들리는 조그만 진동 소리. 드디어 딸들 답장이 왔어요. 오빠 나 거기 놀러 갔던 게 기억이 안 난다요. 나도 미안해. 나도 가물가물하네. 그럼 방학 때 여기 다시 올까? 여름엔 더우니까 수영장 있는 데가 좋지 않아? 고 수영장. 나도 걸. 근데 여기도 수영장 있는데 바로 9번째 놀거리 웰컴 센터 건물에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근사한 산속에 놓여있는 수영장인데 요금이 무려 5만원. 거기다 좁은 공간에 사람까지 많다는 게 함정. 그러니까 추천하기 애매해요. 하지만 10번째 놀거리로 또 다른 물놀이 공간 썸머랜드가 추가로 기다리는 중. 워터슬라이드와 유수풀을 갖춘 야외 수영장인데 인피니티 풀보다 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놀이 하실 분들은 여기 썸머랜드를 조금 더 추천해요. 그야말로 소개하고 소개해도 놀거리가 끊이지 않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놀이시설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단점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먹거리 시설이에요. 투썸에서 샌드위치를 팔지 않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팔지 않아요. 거기다 모터 아레나의 피스탑 스낵은 맛이 좀 부족한 편. 리조트 밖으로 나가자니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그때 사람들을 유혹하는 연기, 바로 바베큐 시설이 2군데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 쪽에 있는 벼루제촌 바베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별로고 가격도 싸지 않은 편. 오히려 리조트동 근처에 있는 밤밤 테이블이 더 나아요. 텐트 대여 비용은 4인 기준 3만원. 내부에 가스 버너와 불판을 함께 설치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바로 비용을 추가하면 숯불도 제공 가능.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이용하기 괜찮아요. 물론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고 내부 매점에서 모든 걸 사 먹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캠핑장 가운데 모닥불도 세팅하는데 이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랑 쫀득이 정도 구워 드시고, 식사는 또 제가 다른 곳을 추천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UFO 공중 그네가 있는 곳, 그 옆에 브리스킷 346 식당이 있어요. 놀이공원 앞까지 또 차 가지고 가야 돼? 여기 증평 벨포레는 단지 내부가 굉장히 넓고 언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조트를 순환하는 빨간색 셔틀버스가 있어요. 만약 셔틀 운영이 중단된 시간이면 식당에서 픽업 서비스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도 바비큐 식당이라서 비싸네. 여기서 꿀팁 하나, 단품 식사 메뉴도 주문이 가능해요. 저는 BBQ 폴드 포크 버거와 베이컨 덮밥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먼저 버거, 안쪽에 있는 폴드 포크가 차가워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베이컨 덮밥은 호불호가 거의 없을 맛, 밥 위에 올라간 숙주와 두툼한 베이컨, 달달한 소스까지 꽤나 잘 어울려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나서 멀리 저무는 태양을 보는데 예전 생각이 나네. 다리 아파요. 업어줄 수 있어요? 등 뒤로 느껴지던 딸아이의 심장박동,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아내에게 피곤을 호소하던 한밤중의 투덜거림, 우리 식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곳의 추억을 혼자서 떠올리면서 그대로 뻗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조식을 먹어볼 시간. 조식은 웰컴센터 2층 쿠치나에서 진행을 해요. 사전 투숙객 할인을 받으면 성인 28,000원의 금액. 근데 세팅이 셀프인 건 별로, 국물을 스스로 부어 먹는 우동도 별로, 거기다 베이커리 상태도 별로예요. 그러면 맛있는 놈은 없냐? 그렇진 않아요. 먼저 양식, 파스타 샐러드,
샐러드, 그릴드 야채, 퀴노아 아보카도 샐러드와 햄, 이 정도 맛이 나쁘지 않은 편. 특별히 맛있는 건 없어. 열무김치와 가지튀김, 그리고 제육볶음. 특히 제육볶음 하나만큼은 웬만한 맛집보다 괜찮은 레벨. 그리고 압도적인 맛을 자랑했던 건 잡곡밥. 제가 전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의 잡곡밥에 감동을 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 증평 벨포레 촉촉하고 쫄깃하니 너무 맛있어요. 물론 잡곡밥이랑 제육볶음 먹기 위해서 뷔페에 오는 게 애매하긴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 증평 벨포레에서 인정하는 맛집 놀이공원 쪽에 있는 남도 예양으로 가볼게요. 이 집의 시그니처는 떡갈비. 떡갈비 정식은 2인부터 가능하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여기 관광지라서 혼자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1인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럭키. 한상 가득 반찬이 나왔어요. 먼저 간장게장부터 한입. 평범해요. 감태 싼 주먹밥은 무난해요. 옆에 있는 육회는 살짝 아쉬워요. 이런 실망에서 구원해줄 대타 도토리묵 심심하니 잘 묻혀냈어요. 이제 메인 메뉴 떡갈비 차례. 오른쪽이 돼지고기, 왼쪽이 소고기. 먼저 돼지부터 한입.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니 고소해요. 그럼 소고기는 식감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 맛집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리고 떡갈비보다 더 맛있는 반찬이 하나 있는데 오독오독 씹히는 달짝지근한 장아찌. 이거 매실인가 오인가 둘 다 아니고 토마토예요. 그렇게 토마토 장아찌 맛집, 아니 떡갈비 맛집에서 마지막 식사까지. 하이라이트 놀거리 소개를 안 해줬잖아. 맞습니다. 대망의 11번째 놀거리. 노느라 지쳤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코스. 그야말로 개꿀 해자 공간. 바로 벨포레 목장이에요. 보통 리조트 내부에 있는 목장은 동물 두어 마리 데려다 놓고 끝인 경우가 많은데 여긴 좀 달라요. 가격은 투숙객 할인 받으면 6,000원. 제가 싫어하는 오르막길이 무시무시하지만 그래도 여긴 꼭 와야 돼요. 아빠 나 염소 먹이 줄래요. 나는 양 먹이 줄래요. 염소와 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요. 얼룩말 카페에서 음료 한 잔 주문하면 추가적으로 먹이 제공. 근데 이건 염소와 양들 거 아니고 앵무새를 위한 밥이에요.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앵무새. 제 손 위에 먹이를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엽죠. 나귀의 모습도 평온해 보이고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진짜 근사한데 넋을 잃고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휴일 기준 3차례 진행하는 중요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하는 보더콜리 한 마리. 똑똑한 녀석이 양떼들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공연인데 분명히 예전에 왔을 땐 쌩쌩하던 보더콜리 이제 약간 노쇠한 모습이에요.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지. 작은 바이킹을 타던 딸들도 이제 부쩍 커버렸고 그 사이에 유튜브도 시작해서 많이 성장했고 절들지 않는 건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감성, 이 느낌 그대로 로맨틱하게 어제 적어둔 문구를 써먹어야겠어요. 이게 산파체스란 꽃인데 꽃말은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다란 뜻이야. 내가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 더 깊게 사랑할게. 그럼 이따 애들 학용품 좀 사다 줄래요? 나는 0.38mm 제로스트림 단색 볼펜 리필심 필요해. 나는 빨강이 색연필 크크크크크. 구독자님이 그랬어요. 기억이 3개 이상이면 진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려던 찰나 날아온 하트 하나의 마음이 사르르. 이 시간도 나중에 또 다른 행복으로 기억되겠죠. 쓸데없이 누가 더 길게 사랑하는지 따지지 말고 누가 더 오래 기억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최선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